자, 다음은 지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전략 지도입니다. 배가 항구를 떠나서 항해를 하는데 필요한 세 가지 필수 요소가 있다라고 그랬죠. 첫 번째, 목적지. 두 번째, 나침반. 세 번째, 지도입니다. 우리도 이번 시간에는 지도 만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지도가 구체적인 지도는 아니에요. 그냥 대략의 지도입니다. 대략의 지도를 만들도록 한번 이번 시간에 해볼게요. 사명선언서가 항해를 위한 목적지라면 인생헌법은 나침반입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지도입니다. 지도가 없이 항해를 떠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도가 없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허비하거나 낭비하게 될 겁니다. 여기저기 표류하게 될 거고요. 지리산 천왕봉에 올라가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여러 차례 지리산 천왕봉에 올라가 봤는데 지리산 천왕봉에 오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긴 코스가 있고 아주 긴 코스는 뭐 밑에서부터는 일주일 코스로도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제가 지도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5명의 아이들, 남자아이들만 중학교 1학년 2명, 중3 1명, 고1 2명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간 이유는 애들이 철이 안 들었다고 고생을 몰라서 애들 고생 좀 시키자고 엄마들하고 짜고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애들이 뭐 캠핑 간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거기 가면은 PC방이 있어요. 나도 몰라. 한번 가서 확인해보자. 뭐 이런 거 데리고 5명의 남자애들 데리고 2박 3일로 갔습니다. 근데 2박 3일 코스였는데 2박 3일을 어떻게 가는 거냐면 천왕봉까지 가는데 어디로 갔냐면 이 노고단 성삼대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까지 차가 올라가요. 여기까지 간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천왕봉까지 가는데 이게 2박 3일 코스거든요. 갔다 내려오는 때까지 내려오기까지. 물론 올 때는 이리 오는 게 아니고 그 다른 길로 내려가긴 하지만 이렇게 2박 3일 코스인데 가는 날 일요일 날 오후에 가거든요. 그래서 가는 날 도착했더니 오후 이제 한 4, 5시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 이제 산장이 있었어요. 그냥 노고단 산장에서 잤어요. 그러니까 첫날 좀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그냥 그러니까 놀았어요. 애들하고 막 거기서 노고단 산장에서 애들 엄청 해피했거든요. 밥도 해먹고 거기서 산장에서 밥 해먹고 네 아침에 우리 이제 아무리 저는 계산해도 여기까지 가려면 하루에 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 일찍 출발해야 돼. 그 대신 오늘 일찍 자자 해가지고 저녁에 한 8시, 9시 다 일찍 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날 4시 반에 일어나서 미리 주먹밥을 이렇게 해놨거든요. 밥을 해놓고 얼른 먹고 그거 해놓은 거 먹고 저녁 해놓은 거 먹고 5시에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여기 천안봉까지 안 가고 밑에 어딘가 있어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산장이 있어요. 거기까지가 이제 각 목적지인데 몇 시? 5시 출발했잖아요. 여기 몇 시에 도착했냐면 밤 9시 30분에 도착했습니다. 밤 9시 30분이기 때문에 계산해보니까 16시간 30분을 걸었더라고요. 물론 쉬는 시간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갔는데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도 먹었어요. 왜냐면 고생하면서 먹은 라면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큰 후회도 했습니다. 남들 사과 먹는 거 보고 와 우리도 사과 가져올 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가장 그 큰 후회 오이 그러니까 자기는 안 먹는다고 다 버리고 왔던 그 오이 생각나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그 백도캔 그건 가져왔거든요.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가다가 먹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땀 뻘뻘 흘리면서 그러면서 제일 세상에서 가장 큰 고생을 했어요. 중학교 1학년 아이는 눈치를 보니까 제가 제일 뒤에 섰고 제일 고등학교 1학년 한 아이를 앞에 세웠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일 뒤에 서고 보니까 눈물이 뚝뚝뚝뚝 팍 떨어져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는 누구 변명, 탓, 불평, 불만 왜냐면 이제 생존 공동체가 된 거예요. 이제 여기 가서 아이들이 스스로 그냥 느낀 거야. 산 꼭대기를 계속 타고 가는데 아니 거기서 까딱 다른 길로 가면 죽는 거야. 거기는 갈 곳도 없다는 그냥 그 지리산 그 산세에 그냥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생존 게임이구나 이제. 그래서 이제 살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냥 멈출 수도 없어요. 왜냐면 중간에 멈추면 어디 있어요. 그냥 산에 그냥
조난 당하는 거죠. 가다가 그래서 이제 밥도 해먹고 막 하면서 갔어요. 그냥 눈물 뚝뚝 흘려. 야, 내가 배낭 매줄까? 그랬더니 그건 안 해. 자존심이 이제 상한 거예요. 끝까지 지 배낭은 지가 메고 간대요. 그리고 끝까지 다. 근데 그 중에 하나에는 신발 앞창이 벌어져 버렸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걔 고1짜리 제일 너 앞에서 그래도 얘들이 딱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어디 가는지 알아. 근데 가는 사이에 밤이 된 거예요. 근데 밤에 어디 잘 데가 없잖아요. 끝까지 산장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너 제일 앞에 서서 가. 소리가 다 나. 헉 소리가 나요. 이렇게 한 발 한 발 뛸 때마다. 그래서 여기까지 9시 만에 도착해가지고 배가 너무 고프잖아요. 그래서 밥을 해면 밥이 잘 안 돼요. 이 높은 거기가 1800 몇 미터인데 여기 1915m지만 그 밑에는 산장도가 1800 높은 곳에 있었거든요. 근데 밥을 해먹고 났더니 11시 반 됐더라고요. 근데 잠잘 곳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지금 예약제지만 그때는 선착순이었어요. 근데 늦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산장에 잠잘 곳이 없어. 그래가지고 어디서 잡까? 우리 아무것도 가져온 게 이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다행히 제가 비상용으로 비닐, 터널식 비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열면은 그러니까 터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겹이니까 두 겹으로. 그러니까 이게 열었어.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이제 머리만 들어가게 구멍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그 안에 전부 다 들어갔어요. 기다랗게 서가지고 깔아놓고 그거 헬기장에다가 깔아놓고 구멍을 뚫고 이제 들어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잤어요. 그리고 배낭 이렇게 베고 이거 옷은 신발도 그대로 신고 왜냐면 너무 추우니까 자고 있는데 잠이 안 와요. 너무 추워요. 나도 이제 내가 이쪽 제일 사이드에 있었고 고1짜리 걔가 제쪽 사이드 덩치가 좀 컸거든요. 그래서 옆에 툭 찔렀더니 자냐? 선생님 너무 추워요. 잠을 못 자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름을 불러가면 하나씩 다 불러봤더니 아무도 못 자고 있는 거예요. 너무 추워가지고 야 일어나자. 근데 왜 추워지냐면 성에가 끼가지고 물방울이 맺혀가지고 옷에 막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가 이렇게 온도차가 나잖아요. 그쵸. 그 비닐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옷이 다 젖는 거야. 젖어가지고 막 더 추워지는 거야. 이게 안 되겠다. 얼어 죽겠다. 가자. 그래서 처마 밑으로 가서 그 참새들이 앉아 있는 거 마냥 6명이 쭉 앉아가지고 쭈그려 앉아가지고 이렇게 왜냐면 이슬은 안 내리잖아 거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앉아 있었는데 막 허리도 아프고 너무 야 얘들아 그냥 천왕봉 올라가면 어떨까? 이 밤에 걸어가면은 춥지는 않잖아. 그래가지고 새벽에 천왕봉에 갔어요. 그냥 올라간 거예요. 그냥 올라가면 이제 춥지는 않으니까 걸어가면. 그리고 딱 깜깜한데 천왕봉 정상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해가 안 떴잖아요. 목표가 일출을 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딱 올라갔는데 해가 뜨기 전이야. 그래서 근데 애들이 이제 힘들어서 이제 바위에 이제 그 천왕봉 정상봉 다 바위거든요. 바위에 이렇게 나란히 5명이 앉아 있고 저는 그 순간에 뭔가 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막 뭔가 얘기를 기억은 안 나지만 뭔 얘기를 했는데 그때 동이 딱 터오르면서 애들 얼굴을 쫙 비추는데 전부 다 이렇게 입이 반쯤 벌어지고 눈은 다 잠기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잊혀지질 않죠. 그런데 끝까지 애들이 포기하지 않고 5명이 여기까지 다 갔습니다. 멋지다. 근데 간 다음에 이제 일출을 보고 이제 내려가야잖아요. 내려오는 길은 조금 짧은 코스가 있어요. 어디 코스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백무동 코스인가 아마 그 이제 내려오면 거기도 거의 한 10km 됐지만 꽤 이제 그래도 아침에 올라갔기 때문에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첫날 제대로 잠 못 잤죠. 둘째 날 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오는데 이제 그 차 놓은 데까지 다시 버스 타고 가서 이제 차를 타고 여기 다시 버스 타고 갔거든요. 여기를 가가지고 다시 이제 오는 굉장히 긴 코스였어요. 근데 올라올 때 밤이 된 거예요. 근데 운전을 제가 하고 내려갔기 때문에 운전을 하고 올라와야 하잖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거기 가는 버스가 다니거든요. 그 버스 타고 이제 거기까지 가가지고 다시 이제 여기까지 버스 타고 와가지고 다시 이제 운전하고 올라왔는데 너무 힘들어. 중간에 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여러 차례 쉬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왔는데 2박 3일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 올라와가지고 애들 이제 다 집에 보냈거든요. 엄마들이 와서 데리고 갔어요. 좀 이제 새벽에 도착하긴 했지만 새벽 1시인가 너무 늦게 도착했어요. 1시인가 2시인가. 그래서 애들 다 집에 갔는데 그 다음날 엄마들이 다 전화가 왔어요.
애들이 말을 안 한대요. 아니 가서 어땠어 물어보면 화만 버럭 부른대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다 짠 것처럼. 그래서 뭐 무슨 일 있었냐고 그냥 아무 일 없었다고 우리는 잘했다고. 왜냐면 생존 공동체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끝났고 그 아이들이 나중에 그 오래전 얘기예요. 그때 2000년 초반이었으니까 아이고. 지금부터 한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연락이 왔어요.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경험이 인생이 바뀌었대요. 그날 그 아이가 이 고등학교 1학년이 왜 이 청구석 하냐 고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날은 엄청 부모님에게 불만 가서 이야기했지만 그게 자기 인생에 너무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자 천왕봉에 가는데 천왕봉까지 가는 길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짧은 코스에 가는 길, 일주일 만에 가는 코스도 있고 저처럼 2박 3일에 가는 코스도 있고 하루에 갔다가 하루에 내려오는 코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코스도 있고 당일 코스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뭐냐, 길이 아닌 곳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길이 뭐냐면 거기 가다 보면 천왕봉으로 가는 길에는 짧은 오솔길이지만 옆에 나무 같은 것도 있으면 나무가지에 뭐가 붙어 있냐면 리본이 붙어 있습니다. 무슨 산악회가 리본이 붙어 있어요. 리본이 무슨 뜻이냐면 이 리본만 따라가면 천왕봉으로 갑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리본이 있는 데로 가면은 그냥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하지만 리본이 없는 곳으로 가면 그냥 이 일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해서 그 길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무조건 조난당합니다. 그 조난당하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네, 실족할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추워서 얼어 죽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뭐가 필요하다? 내 삶에 리본이 필요하다니까요. 인생에 리본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가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인생에 리본이 있는가? 내 삶에 리본이 있는가? 그걸 저는 오늘 전략지도라고 중간중간에 있어요. 중간중간에 그 리본, 그것을 인생의 전략지도, 이것을 촘촘하게 짤 수도 있고 넓게 짤 수도 있는데 오늘은 두 개만 해보려고요. 10년 단위의 전략지도, 20년 단위의 전략지도, 이 정도만 오늘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5년, 3년 단위의 촘촘한 전략지도로 만들 수 있지만 오늘은 큰 것만 해볼게요. 사명선언서와 인생헌법을 통하여 인생의 목적지와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최종 목표 지점이 어디인지 또 그곳에 도착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목표 지점까지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송창식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 고래사냥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노래 가사가 아주 건전하진 않지만 이런 식이에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그냥 뭔가 즐거움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방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자는 목표를 갖습니다. 뭘 타고? 완행열차를 타고. 그 이유는 목표는 뭐예요? 고래를 잡기 위해서. 이게 이제 그 노래 가사예요. 노래 가사.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목적지는 동해바다. 동해바다. 사명 거기 가서 뭐 해야겠다? 고래를 잡겠다. 전략은 기차를 타고 가겠다. 이 노래 가사 내용처럼 우리에게도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 시대와 나라를 이끌었던 3%의 리더들, 여기서 3%들은 하버드와 예일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나왔던 자료예요. 3%의 리더만이 자신의 인생에 대한 뚜렷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있더라. 구체적인 전략 지도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글로 쓴 구체적인 전략과 목표는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인생의 전략 지도를 만들 차례입니다. 전략 지도를 작성하는 방법 보겠습니다. 미국의 제33대 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은 나는 스스로를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위대해지고자 노력하는 동안만큼은 위대한 시간을 보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비전을 작성하려고 하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위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0년 후에나 20년 후에나 이 두 개를 한번 써볼 텐데요. 네 가지에 주의하면 해야 됩니다. 상상한 것을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두 번째, 현재형 문장을 쓴다. 세 번째, 다양한 활동, 시간, 장소 같은 것들을 한번 써봐라. 네 번째, 나의 오감을 자극하는 소리, 냄새, 색깔, 감촉 등도 표현할 수 있으면 표현해봐라. 한번 써보겠습니다. 10년 후의 모습부터 볼게요. 과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죠. 하지만 과거를 통해서는 교훈을 얻습니다. 안 그러면 잘못을 반복하니까요. 현재가 중요한 이유는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꿈을 품을 수 있고 현재 나의 행동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래는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희망, 비전, 소원이라는 형태로 존재해요. 미래는 열린 공간이며 무한정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토대로 미래를 건설하고 미래를 토대로 현재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래가 중요한 겁니다. 10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나는 어떤 옷 입고 있지? 어디에 있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뭐지? 그 일을 즐겁게 하고 있나? 언제부터 일을 시작했지? 언제까지 계속될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10년 후의 모습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를 쓸 텐데요. 사명선언서를 통해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밝혔죠. 그래서 오늘 이것을 쓸 때 지금부터 10년 후 4월의 첫 번째 월요일이라 라고 생각하는데 아침 10시 그때 모습, 내가 가장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꿈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 어느 날 하루인데 그날이 언제예요? 10년 후에 4월의 첫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라고 상상하고 내 모습을 써보는 건데 네 가지를 써볼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오늘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인지 네 가지를 써보는 겁니다. 오늘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게 오늘 지금이 아니고요. 10년 후 4월의 첫 번째 월요일 오전 10시 현재형으로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니까 오늘이 2024년 그러니까 2025년에 2035년 4월 첫 번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20년 후의 모습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례를 하나 먼저 볼게요. 1964년 10살 된 한 흑인 소녀가 부모님과 함께 백악관을 찾았습니다. 한동안 주변을 서성이며 찬찬히 건물의 외관을 살피던 소녀가 갑자기 침묵을 깼습니다. 아빠, 제가 저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밖에서 백악관 껍데기만 구경해야 하는 건 제 피부색 때문이죠. 그렇죠. 하지만 두고 보세요. 전 반드시 저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구경에 여념이 없던 일행은 결심에 찬 눈빛을 하고 소리치는 그녀의 모습을 어이없어 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그러나 25년 후 그녀는 백악관에서 조지 부시 전 대통령과 함께 일주일에 14시간씩 미국의 대외 정책을 주도하는 수석보좌관으로 일했고요. 다시 11년 후에는 그의 아들인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백악관에 재입성했습니다. 그 후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최초로 국무장관에 오릅니다. 그녀의 이름은 콘돌리자 라이스. 그러니까 20여 년 전에 꿈꿨던 그 모습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나도 마찬가지로 20년 후의 모습을 써볼 거예요. 이 중에 사례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한 주를 새롭게 여는 월요일이다. 지금 20년 후의 어느 날 저녁에 그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와서 일기를 쓴다 라고 생각하고 쓰는 건데요. 현재형으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긍정형 언어만 써야 돼요. 부정형 언어를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행복하게 나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고 써야 돼요. 현재형으로, 긍정형으로, 그리고 꿈을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서 쓰는 겁니다. 한 주를 새롭게 여는 월요일이다. 나는 이날이 되면 마음을 새롭게 다잡는다. 오늘은 아침에 인터뷰가 있다. 이번에 내가 내놓은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다. 이것이 정치인이 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얻은 선물이다. 리포터와 카메라맨이 기다리는 홀에 들어섰다. 지금 20년 후의 모습이에요. 20년이라고 고쳐야 되겠다.
이 리포터는 나를 만난 것을 무척 영광이라고 했다. 나는 오히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며 인터뷰를 시작한다. 뭐 이건 짧은 문장이지만 우리 아이들도 충분히 이거 금방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의 모습을 기록하는데요. 20년 후 모습을 미리 상상해보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죠. 마음의 눈으로 보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앞에 썼던 10년 후의 모습을 생각해보면서 20년 후의 모습. 그러면 한번 나이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이가 15살이면 35살 때 내 모습을 한번 그려보고 내가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어느 날을 그날 하루 일과를 끝이고 집에 돌아왔다라고 생각하고 현재형 문장으로 써보는 겁니다. 여기다가 쓰면 되겠습니다. 결론 읽어보죠. 시작. 인생은 자신이 쓰는 대로 쓰여지는 스토리입니다. 멋진 삶의 전략지도를 만든 걸 축하합니다. 사명, 헌법과 함께 여러분의 꿈과 목표를 이루어줄 최고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자, 소감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